여러분, 중소기업이 30% 파산할 수 있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그런데 30%보다 넘을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5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기업 중에 한계 기업, 그러니까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의 비율이 27%입니다. 엄청나죠? 27%라는 것은요. 이게 5대 시중은행만 예를 들은 거예요. 지금 5대 시중은행이라는 게 1차 금융권이잖아요. 그러면 제2금융권은요. 저축은행이나 혹은 상호신용금고나 이런 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빌린 사람들도 많단 말입니다. 여기다가 대부업까지도 확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같을 때는요. 그러면 중소기업 대출 기업 중에 한계 기업 비율이 27%가 아니라 더 늘어날 수도 있죠. 한계 기업은 여러분 적어도 말입니다. 3년 가까이 원금도 못 갚고 이자도 못 갚는다는 거예요. 원금은 원금대로 늘고요. 이자는 이자대로 또 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이 진짜 이게 파산할 수가 있겠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5대 시중은행만 보는 겁니다. 5대 시중은행의 한계기업 27%가 가지고 있는 빚이 얼마냐? 그 빚이 말입니다. 58조입니다. 58조 2천억 원입니다. 58조 2천억 원. 5대 시중은행의 총 대출 215조 7천억 중에 부실이 우려되는 한계기업 27%의 대출 금액이 58조 2천억 원입니다. 전체 대출 금액의 3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업들이 온전할까요? 온전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대출이 굉장히 빨리 늘어나니까요. 총 대출 215조 7천억 중에 58조 2천억 원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많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지금 코로나19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도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2019년 말 좀비 기업 수는요. 이게 대출자 중입니다. 대출자 중 중소기업 대출자 중 좀비 기업 수입니다. 45,012개였습니다. 금액은 47조 4천억 원이었고요. 그런데 2020년에는 어떻게 됐느냐? 55,876개입니다. 금액은 58조 2천억 원이고요. 어마어마하죠. 55,826개, 76개. 장난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 지금 이 통계가 말입니다. 2019년이나 2020년까지 통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2021년은 어떨까요? 아직 통계 집계가 안 됐는데 2021년은 더 커졌겠죠. 그러면 2022년은요. 지금도 더 커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도 더 커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2020년 말이 58조 2천억 원인데 2021년 말은 얼마나 됐을까요? 2019년 말 대비 2020년이 적어도 말입니다. 11조가량 늘어났다면
2020년 대비 2021년도 거의 10조 가까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잖아요. 부실만 말입니다. 부실만. 그러면 지금 버텨낼 수 있을까요?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요. 원자재 가격이 완전히 폭등했습니다. 전기료는 전기료대로 많이 올라갔고요. 예. 여기다가 재료비는 재료비대로 많이 올라갔고요. 그러면 중소기업이 이게 전기료나 이 에너지 가격이나 또 재료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원금도 제대로 못 갚고 이자도 못 갚는다고 하는데 이거 벗어나기 진짜 만만치 않은 겁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중소기업에 가보면요. 그야말로 죽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죽겠다고. 이러다가 금방 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아주 쉽게 합니다. 아주 쉽게. 그러니 그 충격이 얼마나 클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 겁니다. 제가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매번 설명을 하는데요. 이 지표가 너무나 나쁩니다. 예. 5대 시중은행만 이렇다면요. 이게 중소기업들이 이금융권이나 대부업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게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양산으로 번져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9월 말이면요. 대출 만기 연장이 다가옵니다. 이번에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연장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안 할 수가 제가 봐서는 없을 것 같아요. 안 하면 30%가 아니라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저는 넘어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전체 대출 만기 연장 금액이 계속 틀려서 정부도 제대로 통계를 못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는 133조가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대출 만기 연장 규모, 이 원금 상환 유예 규모, 이자 상환 유예 규모 전체 합쳐서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터지면 이거 중소기업은요. 지금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특히 말입니다. 이 중소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기업 중에는 개인사업자도 있거든요. 자영업자들 말입니다. 그래서 게다가 소기업도 있고요. 중기업도 있습니다. 이들까지 확산이 되면 이것은 그 어느 때보다 저는 충격으로 다가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여러분, 중소기업에 대한 지표가 나올 때마다 저도 솔직히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동안은 말입니다. 계속 이게 좋은 지표만 뽑아내니까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나니까요. 이제는 지표를 다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현실의 정보를 지금 계속 공개를 하는 겁니다. 현실의 정보를 공개를 하니까 그만큼 지금 심각한 지표들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 정부는 좋은 지표들만 계속 뽑아냈었다고. 그런데 제가 그 지표를 토대로 전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사실 좋지 않더라 하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현실이 전부 다 되는 거예요.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소기업은 지금 어려워지고 있고 지표는요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말입니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죽지 못해 산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해봤자 이득이 안 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손해가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충격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바닥 경제라고 이야기하는 이 자영업자 그리고 여기서 좀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중소기업까지 말입니다. 여기가 활활 타올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경기가 좋아진다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악재될 투성이인데 이게 그 악재들이 한꺼번에 부딪히면요. 중소기업에서 퍼펙트 스톰이 터진다. 저는 이 말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말입니다. 중소기업들은 나락 속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대응책이 필요한데 과연 어떤 대응책이 필요할까요? 답답하기만 하네요.